안녕하세요 여러분, 뻔히세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키나발루 등반할 때 얼마가 들었고 그 산장을 예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등반할 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정을 짜놨던 그 일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쌌던 물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필요했는지에 대한 구현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영상을 보시죠. 페이스북에서 여기 생츄어리 롯지로 들어가요. 들어가셔가지고 더 알아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줄이 3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봅니다. 누르면 라반나타, 두 번째 라반나타가 있죠. 거기를 클릭하시고 쭉 내려보시면 어코모데이션이 있어요. 저희는 도미토리 기숙사 형태로 갈 겁니다. 이 도미토리가 보이시면 여기 북나우 여기를 클릭합니다. 날짜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지워준 데는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최소 3개월 전엔 예약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8월달로 한번 예약을 해봅니다. 해보면 Find Availability라고 나와요. 그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예약 가능한 방이 뜨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여기는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밑에 가셔야 돼요. 가격이 달라요. 밑에 가시면 난 말레이시안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1455링기 이게 맞아요. 셀렉을 하시고 베드 수를 적습니다. 원베드면 1명이겠죠.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적혀 체크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사바파크 비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가시면서 입장하실 때 낼 돈은 따로 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5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그 산장에 오퍼레이션 시간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느낌표 2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건데 절대 환불 불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환불 불가입니다. 연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오늘 다 처리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확인이 되셨으면 북을 누르시고 그러면 디테일 일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이름, 성,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등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를 다 채우고 나면 가격을 확인을 하시고 컨티뉴를 누르시면 결제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제를 다 누르고 하면 이메일로 이런 게 날라옵니다. 여기에 이제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한 명당 1455링깃이고 저희는 4명이라서 4인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카드 서차지 피라고 있는데 3% 카드 그 수수료가 따로 들더라고요. 산장 예약 후에 해야 될 일이 비행기 티켓을 끊는 일이겠죠. 보통 40만원 선에서 적절하게 끊더라고요. 저희는 37만 5,500원에 티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수화물 포함 여부인데요. 저희는 갈 때는 15kg 수화물이 있었고 올 때는 수화물이 없는 걸로 예약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보통은 가방을 하나 메고 작은 기내용 수화물을 들고 들어가면 굳이 추가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왕복 다 수화물이 없이 하면 항공권은 더 싸지겠죠? 다음으로 숙소인데요. 저희는 새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잠만 자는 용도로 공항 근처에 저렴한 숙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3명 기준에서 56,446원이었고요. 여기에 방당 투어리스트 피라고 해서 10링깃이 붙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도착하고 바로 산에 간 게 아니고 하루 정도는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묵고 약간 고소 적응을 한 뒤에 산을 타려고 하루 더 숙박을 했어요. 거기가 제 레지던스였고 3명 기준 47,087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2군데 다 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키나발루 등반 후에 하루 정도는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려고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묵은 호텔은 힐튼 코타키나발루 지점이고요.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코타키나발루는 휴양지라서 호텔이 가격이 동남아인 만큼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3인 기준으로 하면 1박당 20만원, 최소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때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예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략적인 3박 5일 코타키나발루 일정을 제가 짜봤는데 여기 일정표에 있어서 노란색은 제가 할 일을 체크를 해놓은 거고 빨간색은 실제로 제가 투어 흥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가격들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참고를 하실 때 이 일정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준비물인데요. 여기 써있는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등반에 필요한 준비물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나발루 등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등반 전에 그 공원에 도착을 하면 메인 게이트 뒤편에 사무실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면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 거기서 여권을 보여드리고 산장 예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산장 예약을 하고 난 뒤에 메일로 그 인보이스가 오잖아요. 그거를 프린트아웃해서 보여주면 도시락 등등을 이렇게 챙겨줘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려와서 점심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건물로 가서는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서류는 건강 상태 체크하는 거랑 비상 연락망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지 그거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비용 정산을 합니다. 총 3번의 요금을 내는데요. 첫 번째는 국립공원 이용료라고 해서 환경비 50링깃은 국립공원 초입에 주차 아줌마 같은 사람이 돈을 받아요. 50링깃을 먼저 거기서 지불하시고 그 두 번째 건물에 가서 등산 허가비라고 해서 펄밋비거든요. 400링깃 그리고 보험비 10링깃 수료증은 나중에 하산을 하고 같은 곳에 가서 돈을 지불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니밴 요금을 지불을 하는데요.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1명에서 3명은 35링깃 그리고 4명 이상은 1인당 10링깃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 요금인데요. 가이드 요금도 마찬가지로 1명에서 5명까지는 350링깃을 지불합니다. 포터 고용은 옵션인데 여기 거리마다 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키로당도 다르고 이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저희는 포터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당 한화 약 18만원이네요. 순수하게 산을 오르는 데만 든 비용이 18만원입니다. 총 지출 내역을 보면 공동 지출 내역과 숙박 내역 그리고 산장 비용, 항공료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3명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비용을 합해서 나누기 3을 해서 1인당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투어 비용과 외식비 그리고 마사지 등 쓴 게 1인당 약 11만 8,700원이고요. 숙박으로는 1인당 84,700원 그리고 국립공원 등산 비용이 18만원 산장 비용 44만 6,340원 그리고 항공료가 37만 5,500원 총 120만 5,240원이 들었습니다. 패키지로 간다면 마지막 호캉스 비용 제외, 개인 경비 제외, 그리고 항공료 제외 해서 약 3박 4일에 이 정도 가격이 들어요.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80만원 정도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비용 절감과 좀 여유로운 일정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자유로 계획을 짜서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싼 배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먹을 거는 일절 싸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 산장에 1박 2일 저희가 예약을 했잖아요. 1박을 예약을 했는데 거기 끼니가 5끼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딱 당일 등산용 배낭만 챙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저희는 이제 거기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추울 수 있다고 해서 침낭 같은 걸 챙겨갔기 때문에 가방이 당일 등산 배낭보다는 좀 큰 가방을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스틱을 챙겨갔습니다. 스틱은 필수이죠. 거기 워낙 그 하산길이 너무 가파르고 무릎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잖아요. 멀쩡하다가도 하산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무릎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틱은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래 걸으면 무릎에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챙겼어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나발루 같은 경우에는 오프 잡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싼 장갑을 가져가시기보다는 3인 장갑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얇은데 터치도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터치하려고 여기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부분 잘랐거든요. 근데 잘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게 워낙 가격이 싸니까 몇천 원이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회용도 아니고 다회용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로프 잡는 구간이 많을 때는 3M 장갑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판초 우이. 제 영상을 보면 이 파란색 판초 우이를 자주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키나발루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이 건기 시즌에 저희가 다녀왔는데도 이게 워낙 왔다 갔다 하고 짧고 굵게 비가 많이 내렸다가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등산에 당연히 필요한 모자, 챙이 있는 모자가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겠죠. 자외선을 가리는데 손수건, 땀 닦을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을 잡아주는 양말, 발목을 잡아주고 미끄럼 방지가 있는 양말인데 이런 양말을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울양말, 동기가 잘 되는 울양말이나 야크 양말 이런 거 챙겨가셔도 돼요. 저는 잘 때는 야크 양말을 신고 잡고 운행할 때는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등산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2개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천드리는 게 안에 얇은 이렇게 발가락 양말을 먼저 이렇게 라이너로 신어줘요. 라이너로 신어주고 그 위에다가 등산 양말 이렇게 신어주면은, 그리고 정말 좋은 건 게 발가락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마찰 그런 게 좀 없어서 발 사이사이에 물집이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해줍니다. 저는 항상 이거를 들고 다녀요. 헤드랜턴인데 밤에 새벽에 출발하잖아요. 새벽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헤드랜턴은 하나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글라스는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등산에 필요한 것들은 이 정도이고, 이제 그 산장에 올라가서 필요한 것들, 그걸 이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 가을용 침낭을 하나 챙겼습니다. 챙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얇은 보온성 아노락인데요. 바람막이 안에 이걸 입고 운행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출 때 실내에서 가볍게 걸치기가 좋아서 저는 이거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무 바지입니다. 침낭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고무 바지 하나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침낭은 잘 때만 쓸 수 있지만 얘는 산장에 도착해서 밖에 잠시 나갈 때가 있어요. 일몰이 이쁘다 할 때, 그럴 때 얘를 입고 가면 따뜻하게 일몰을 감상할 수가 있고 바깥 경치도 볼 수가 있어서 얘를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얘는 프리마 로프트라는 소재로 만든 아노락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퀴에 도착했을 때 입는 용도로도 쓰고요. 만약에 운행 중에 날이 너무 춥거나 할 때는 얘를 꺼내서 입고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또 추울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산에 갈 때 사계절 챙기는 게 핫팩이거든요. 한여름에도 꼭 챙깁니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제가 예전에 마이너스 20도에서 이런 거 없이 자다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 뒤로는 정말 이거를 정말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챙깁니다. 그리고 탄소 매트 맞나?
어쨌든 이 USB 전기요거든요. 추울 줄 알고 제가 이것까지 챙겨갔었어요. 근데 얘를 쓰려면은 얘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둘이 합쳐서 무게가 그래도 한 600g 정도 나가죠? 근데 제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무슬이었습니다. 무슬이었는데 이 600g까지 다 이고지고 제가 올라갔다는 사실, 이거는 불용품인 걸로. 그리고 산장에서 신은 슬리퍼를 챙겼는데 산장에 슬리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챙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